벌써 9군 읽을 때가 됐네요. 읽어드릴게요. 벌써 9월달 리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트럼프 조심하라 그랬죠. 함정이 항상 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EU도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최악이에요. 캐나다도 그렇고 온 세계가 똑같아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9월달도 힘드네. 9월달도 힘들어요. 잠깐 동안에 기쁜 소식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나라가 즐거워해요. 그런데 또다시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일이 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꾸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가 잘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 리딩은 범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적일 수도 있고 또 해외적일 수도 국외적일 수도 있고 이래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이것은 나쁜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러브콜도 오고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잘 진전이 되지를 않아요. 9월 달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일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이 발목이 잡히는 그리고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국민들을 뭔가를 해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또다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9월달 말쯤 가서 조금 안정이 찾아오는 고생 좀 하다가 그때 가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9월달 말쯤에서야 뭔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국방비를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해볼게요.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큰 적을 놓고 적이에요.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지금은 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심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등골 빼먹으려고 지금 아주 스트로를 들이밀면서 등골에 구멍 뚫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바이든 때도 그랬어요. 트럼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다고요. 근데 바이든 같은 사람은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강제로 그렇게 안 하죠. 국가 간에 매너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대놓고 빨대를 꼽잖아요. 대놓고 빨대를 꼽아요. 그냥 뺏어 먹겠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실망하는 것도 있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순순하게 그렇게 다 얻지는 못해요. 조금 유리하게는 흘러가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놓고 봐야죠.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8월 25일인데 근데 8월 23일 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랬죠. 잘했잖아요. 미팅을. 그 이시바 총리하고 잘했는데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해요. 포기하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라든가 트럼프가 또 삿된 계획을 못돼 처먹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말 조심 하셔야 되고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이겨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괜찮게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운세가 트럼프보다 좋아요. 트럼프보다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돼요. 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은 얻는 게 있고 그리고 제안을 받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둘이 의논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미팅을 마치고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날의 날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그날의 날짜라기보다 2025년 9월 7일 우리나라 운세니까 루나 에클립스예요. 달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요. 퍼바 바드라파다 낙샤트라예요. 이거는. 그리고 태양은 전혀 자리에 들어가죠. 반대예요. 항상. 왜냐하면 루나 에클립스니까 서로 반대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시스 벌고 자리이기 때문에 물과 지구의 자리죠. 워터와 얼스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라후와 K2의 엑시스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의 자리예요. 운명적인 어떤 전환점이 다가오는 한 해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 세계가 우리 전 세계가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9월 달부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차트 1919년 4월 11일 그것으로 보면 태양, 금성, 화성, 수성이 역행을 하던 때예요. 근데 전부 다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물고기 자리예요. 달은 그때 당시에 개자리이거나 사자자리로 옮겨가는 위치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예요. 저랑 똑같아요. 저도 개자리에서 사자리에 옮겨가는 성격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국가를 생각하는 충성심도 강하고 또 리더십의 능력도 있고 그런 거예요. 리더십의 능력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많이 받게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성이 사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꾸 제한이 들어오죠.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 운세예요. 그리고 목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와 국가 정체성을 뜻하는 그리고 문화, 외교 또 화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 또는 용감한 또는 대중들의
민중운동 또 수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대화나 통신이나 협상하고 문서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안 좋게 받게 돼요. 그날은. 그래서 계기월식이 태양에 만나면서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상징적인 리더십 또는 정치적인 정통성에 도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1919년의 이상과 그때의 그 미래를 뚫고 나가는 비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는 때예요. 지금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금성에 대한 월식은, 금성에서 벌어지는 월식은 동맹관계의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변화예요. 이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변화가 이미 물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본과의 외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던가.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은 그런 동맹관계의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갈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이미지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다 온 세계가 변해가는 그런 걸 뜻해요. 외교적 갈등이 있는 날은 맞아요. 외교적 갈등이 시작이 됐죠, 우리는. 그리고 내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내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에 결합하기 때문에 시위가 있을 수 있고 민족주의가 긴장 또는 고조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불안함도 있겠죠. 당연히. 군사적 긴장도 있을 수 있고 대내외 무력 과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요. 이건 북한이 또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소통으로 인해서 정부 발표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정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허위 정보가 막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9월달은 조심해야 돼요. 다만 건국 정신과 이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시민사회나 민주적인 가치가 부활하게 되고 문화예술적인 정체성에 재정립을 하게 되는 자주심, 자긍심, 자부심이죠. 자부심.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요. 이제부터. 다만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9월 1일부터 21일 사이예요. 불안정한 정치가 만연하게 되고 감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리고 고통과 집착의 패런을, 우리가 고통과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도 되고 9월 7일 하루 이틀 전쯤에는, 그리고 뒤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살짝 피해가는, 제가 이거 생각할 때 미국과의 어떤 결정을 살짝 피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 주둔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일방적인 재정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외국 군대의 영구 주둔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군사가 턱 와서 총 들고 서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토성의 에너지예요. 우리 물병자리로 들어갔어요. 평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지켜내야 돼요. 점성학적으로 봐도 2025년서부터 2026년은 굉장히 중대한 우리의 전환기예요. 온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는 더 커요. 그게. 국가적인 9월 달에 벌어지는 계기 월식은 국가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한국 외교와 국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늘 해오던 식으로 We used to do this, we've been doing this last 100 years. 그것은 과거예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외교와 새로운 국방정책을 이뤄나가야 될 거예요. 토성의 한국 건국
이런 집합체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은 성숙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존 동맹의 지금 미국과의 동맹이죠.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다 돼요. 러시아도 되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철수가 아닌 신중하고 전략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으로 줄인다든지 미군의 힘을 뺀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미국에 굉장히 겁을 주게 될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는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지만 의회는 걱정을 되게 하게 돼요. 자기네 영향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못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청천벽력이 될 거예요. 왜?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100년간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딱 일어서서 당신에게 더 이상은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이렇게 갈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과 우방이어서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줘야 돼요. 저 거지 같은 구구들, 미국에서 돈 받아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워먹고 태극기 흔들어대는 병신 모질이들 몰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지금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이런 관계도 평화롭고 또 외교 관계로 풀어가야지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함으로써 강제로 힘을 과시하는 것. 옛날 같으면 그게 효과가 약하죠. 왜? 우리가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북한이 힘이 셌었고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왔었던 적이 있었고 1950년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먹힌다는 것보다 발필수가 좀 있었겠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2025년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강국 5위예요. 경제도 껑충 뛰어서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어요. 5위인가 6위예요. 그래서 그것에 바탕을 둔 외교를 해야 돼요. 미군이 와서 강제로 지네들 밥처럼 우리나라 돈 내나 안 내고 있을 거야 우리는. 무기 강제로 사. 이런 것은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바보예요? 70년간을 빨대 꽂히고 뺏겼으면 되고 뜯겼으면 되지.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현재 방위 부담이 100배를 더 내라는 게 이게 미친놈 아니면 뭐예요 이게? 불공정한 정도가 아니라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아니다. 그 방위비에 쓰이는 돈을 우리나라 인프라라든지 우리나라 지역 발전에 쓴다든지 국가를 더 잘 살게 한다든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기도 많이 만들고 기술도 발전했어요. 계속 무기 개발하면 돼요. 우리는 늘 강해 있으면 돼요. 스스로. 그리고 맨날 미국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강해져야죠. 북한의 현재 위협 수준이 우리가 저 돼지 같은 놈이 저놈이 내란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북한은 다 담을 쌓아버렸어요. 도로를 그냥 파괴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전쟁 안 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뭣도 없어요. 현재 위협하는 것은 그냥 징징대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징징대는 거예요. 징징징징. 너희랑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얘기 안 할 거야 하면서 왜 돼지놈하고 할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진짜 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을 짹짹거리고 한다는 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건 말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등을 돌리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난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너랑 말 안 해. 그러는 것은 말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 가야 돼요. 평화. 군사적으로 독립, 고립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하는 주권 전략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것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돼요. 2025년 9월 전후 몇 개월은 국민들이 월식 기간을 이용해서 6개월 이용해야 돼요. 인식을 다시 바꾸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운명적으로 그 미군에 막 대들던 사람들이 정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국민들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돼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을 참여시켜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크게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공개 토론회, 주권과 안보에 관한 공개 토론회도 활발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진심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넓게 퍼뜨려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옛날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걸 깨우쳐야 돼. 우리가 코끼리, 애기 코끼리가 아니라는 거. 어른 코끼리고 뿔 2개 가진 굉장히 강한 코끼리라는 거.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지금이. 잘 이용해야 돼. 이건 제가 라이브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키퍼를 보고 마칠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운세는 요거 보고 봐드릴게요. (9월) 달에는 정치나 외교적으로 위선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건 트럼프예요. 트럼프죠.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잘 머누버해서 지나가야 돼요. 꼭 9월 달만은 아니더라도 국가를 이끄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인내와 경험,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새로운 방향이나 기회는 열리지만 그 길이 험난하게 되고 불확실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신중한 판단도 해야 되고 전략적인 선택도 해야 돼요. 다만 9월 달에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정신건강과 또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경제, 문화, 외교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기회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요. 사회 전반에 어떤 신선한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어요. 이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투명하게 일을 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 해나가는데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간사하고 교활한 어떤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건 트럼프예요.
그걸 동맹이라고 하면서 지가 쓱 나타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이끈다기보다는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여자 지도자라든지 문화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인내심도 있고 경험도 많고 포용적으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 이게 뭐 매기강이 됐던 김은숙 작가이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이때 중대한 판단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그 길을 잘 우리를 이끌고 갈 거예요. 이끌고 가는 것보다 우리와 같이 정말 잘 걸어갈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정신건강과 사기를 돌보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경제, 문화 이런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큰 성공도 거두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한 달이 아닌가. 정부 관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투명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문화적인 아이콘을 뜻하는 여자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간 복합적인 시기인데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시련을 극복하고 큰 행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세예요. 여기까지 9월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